안녕하세요. 자, 계속 이어서 갑니다. 저는 한 10초 쉬었어요. 자, 이제 갑니다. 일반 전표에 입력된 내용 중에 오류가 있답니다. 오류. 그래서 결론은 고쳐라.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 입력해라. 고쳐라 이거죠. 이거 내가 고쳐놨나? 자, 일단 7월 10일 날 거래처 하진으로부터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온 20만 원에 대해서 외상매출금 회수로 되어 있으나 결론 틀린 거죠. 알고 보니까 계약금 입금된 거다. 아하, 외상매출금이 아니고 계약금을 받은 거니까 선수금이겠네. 그러면 외상매출금을 선수금으로 바꾸면 끝나는 거죠. 7월 10일 가볼까요? 7월 10일 0710. 다른 거 건들 필요 없고 외상매출금을 선수금으로 바꿔주면 끝납니다. 다른 거 건들 필요 없죠. 뭐 굳이 지우고 새로 입력하고 할 필요 없잖아요. 틀린 것만 고치면 됩니다. 끝. 요거 하나 고치고 3점. 아싸. 자, 두 번째 세금과 공과. 11월 25일 날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표자 소유 개인주택에 대한 세산세를 현금 납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 대표자 어쩌고 저쩌고니까 인출금이잖아요. 인출금 써도 되고 아니면 자본금으로 써도 된답니다. 결산 때는 인출금 썼다가 결산 때 어차피 자본금에서 빼야 되니까 날짜 11월 25일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인출금. 결산 때가 아니면 인출금 쓰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 결산 때 나중에 지금 이제 이렇게 처리했다, 인출금 처리했다가 12월 31일 되면 인출금을 없애주고 자본금에서 빼주게 됩니다. 그럼 어차피 이게 자본금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인출금을 아예 안 쓰고 자본금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원래 회계원리상으로는 결산 때가 아니면 인출금 쓰는 겁니다. 원래는 그랬다 결산 때 자본금으로 대체시키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우리 시험은 관대하니까 뭘 써도 맞다고 해줍니다. 인출금도 답이고 자본금도 답입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은 아니구나. 결산하고 장부조회가 있지. 결산으로 갑니다. 결산 정리사항은 주의할 점. 수동결산을 먼저 해야 되고 수동결산 끝나면 자동결산합니다. 자동결산에 기대감이 있죠. 기대감이 있어요. 끝나면 전표추가 F3 전표추가 해줘야죠.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자, 뭐 여기 뭐 입력시 유의사항도 한 번쯤 읽어보시는데 1, 2, 3번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 했던 적유 생략해라, 부가세 따지지 마라, 거래처면 채권 채무는 거래처 적어라, 계정 과목은 등록된 걸 사용해라. 똑같습니다. 자, 상품 보존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뭐 수동이겠지 뭐. 기대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월 임차료가 50만 원인데 계약 기간이 2023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1월까지. 그리고 매월 임차료는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중요한 건 12월 1일부터인데 지금이 12월 31일이잖아요. 지금이. 그럼 한 달 동안의 임차료. 지금 돈 준 건 아니네. 다음 달에 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번 달에 준 돈은 없지만 회계는 발생주의죠. 우리 회계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다. 이게 돈을 주지는 않았지만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죠. 비용으로. 돈 줬으면 현금이겠지. 돈 줬으면 대변에 현금이겠지. 근데 여기서는 안 줬으니까 미지급이죠. 미지급 비용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앞에서 카드 결제할 때 쓰는 게 아니라 결산 때 쓰는 거예요. 원래가. 자, 그래서 일반 전표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의 12월 31일자에 시험 볼 때니까 아무것도 없었겠죠. 이거 지운다는 얘기 깜빡했네. 차변의 임차료 800번대, 회계 2급에서는 800번대 있죠. 50만원. 그리고 실제로 돈 안 줬으니까 미지급 비용을 써주면 됩니다. 끝. 두 번째, 대여금에 대한 당기분 이자 미수라는 말 자체가 미수, 아직 안 받았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생주의. 비용은 발생주의고 수익은 실현주의죠. 비용은 발생주의, 수익은 실현주의. 엉딩이나 방딩이나 같은 거. 못 받았지만 이번 연도 당기분이다. 단기 경과분이다. 그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돈 안 줬어도 비용으로 인식하고 돈을 못 받았어도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게 바로 발생주의. 현금주의가 아니죠. 현금주의가 아닙니다.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기준하는 게 아니라 이번 연도에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못 받았으니까 미수. 받았으면 현금이었겠지. 자, 그래서 이것도 수동이죠. 물론 수동. 어느 변부터 하든 상관없습니다. 차변의 미수 수익 30만원. 차대변 순서는 상관없다. 대변의 이자 수익 됐죠? 자, 이것도 당연히 수동이었고, 세 번째도 마이너스 통장 어쩌고이니까 이것도 수동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인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가 80만원이래. 자, 여기서 현재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80 잠시만요. 다 지워져 버렸네. 마이너스 80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보통 예금인데 보통 예금이 당연히 자산이니까 자산은 원래 차변이 커야 되잖아요. 이렇게 차변이 커야 정상인데 지금 이 문제는 대변이 크다는 얘기죠. 지금 이 문제는 대변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200보다 인출액이 더 많아서 현재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변이 5천만 원인데 500만 원만 할게요. 500만 원인데 대변이 580만 원이지. 500만 원밖에 돈이 없었는데 580만 원 쓴 겁니다. 현재 잔액이 마이너스 80이에요. 근데 나중에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때는 재무상태표 FP, 남들은 다 BS라고 하죠. 근데 BS가 대차대조표일 때고 재무상태표는 FP. 여기다 적을 때 다른 거 빼고 보통예금 정도 여기다 마이너스 80 이렇게 적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재무상태표에 마이너스 적는 거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회계에.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적지 말고 이거를 빵으로 만들어라. 빵으로. 그러기 위해서 차변에 보통예금에 80만 원을 늘려줍니다. 그럼 잔액이 0이 되죠. 0이 되죠. 580, 580이니까. 그리고 대변에 이만큼을 차입금으로 바꿔줍니다. 차입금이라는 부채로 바꿔줍니다. 요거 있어서 마이너스 통장 정리하는 거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을 늘려줍니다. 이럴 때는 원래는 기업은행을 걸어주는 게 원래는 맞는데 우리 시험은 예금에다 거래처 거는 건 채점 안 하죠. 그래서 AT 시험은 예금에도 무조건 걸어야 되고 진짜 실무에 나가도 예금에는 무조건 거래처 걸어야 돼요. 은행 걸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예금에는 거래처를 안 걸어도 돼요. 80만 원. 여기다 마이너스 적으면 안 돼요. 그냥 80. 그리고 대변에 차입금. 마이너스 된 만큼 은행한테 빌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기업은행 적어주면 됩니다. 시험 볼 땐 요건 채점 안 해요. 위에 거. 보통 예금에는 거래처 여기 안 적었죠? 안 적혀도 됩니다. 차입금으로 바꿔줍니다. 결국 은행한테 빚진 거잖아요. 마이너스 통장 빚진 겁니다. 됐죠? 수동. 자, 그 다음 감가상각비네. 아싸, 감가상각비는 일단 자동이죠. 물론 자동 대신 나는 수동으로 할 거야. 그래도 누가 안 때립니다. 자동. 근데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2022년 취득액. 이 문제는 2023년 회계연도죠. 취득원가 5,500에 잔존가치 빵이고 내용연수 10년에 정액법이야. 땡큐. 10%는 내용연수가 10년이니까 10분의 1이잖아요. 10%지 뭐. 결론은 뭐 5,500만 원 나누기 10년 하면 550이지 뭐. 550만 원을 그냥 결국은 결산 자료 입력에 입력하고 결산 반영하면 끝나고요. 내가 직접 분계를 입력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또는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쉽게 하는 건 요 결산 자료 입력.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서 엔터 이런. 엔터 치면 1월부터 12월 뜨죠? 아니요. 그럼 다른 거 보지 말고 감가상각인데 판관비에 감가상각비가 있고 그 중에 지금 뭐에 대한 거죠? 비품이네.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에다가 550만 원을 입력해주고 전표 추가해주면 됩니다. 전표 추가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결산 또 있나 참? 결산 없네. 이제 장부조회죠. 장부조회. 자, 이제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저희 거래처라든가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게 백데이터를 조금 만졌는데 이 장부조회는 제가 맞출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데이터를 다 바꿔야 돼.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고요. 일단 1월부터 5월까지 현금의 지출이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이냐 그랬잖아요. 오로지 여기는 현금만 필요한 거잖아요. 현금만. 그럼 현금 거래니까 현금 출납장. 근데 일단 볼게요. 그럼 현금 출납장을 열어보면 어디 갔지? 여기 있네. 현금 출납장을 열어서 1월부터 5월이잖아요. 그럼 1월부터 5월이니까 0101에서 6월까지 해버릴까? 0630 딱 해버리면 보기 어려운데. 그럼 1월 말 월계 1월 말 그 중에 현금 지출액이니까 대변을 봐야 되잖아요. 보기 좀 어렵죠? 물론 2월달로 가도 2월달도 월계 보면 지출액이 보기 어렵잖아요. 이거 언제 보고 있냐? 이거 언제 보고 있어? 이걸 보기 힘들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그럼 자, 여기 봐도 돼요. 물론 그렇지만 이거보다 총계정원장 보세요. 총계정원장 그리고 중요한 게 가장 많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키워드가 가장 많은 이럴 때는 총계정원장, 가장 많은 어쩌고 저쩌고 나올 때는 총계정원장을 보시는 거. 우리 실기 강의 마지막에 조회할 때 키워드 찾는 거 설명드렸죠. 여기를 열어봅시다. 총계정원장을 딱 열어본 다음에 0101에서 06까지 갈게요. 그냥 06까지 0630 그리고 계정가면 현금 101 엔터 딱 치면 현금 1월부터 어때요? 딱딱 보이죠? 지출액은 대변이 얼마씩인가 딱 보이잖아요. 이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좋잖아요.
대변을 보면 돼요. 지출액이니까. 지출액은 대변. 차변권 수입이죠. 대변권 지출이고. 가장 많은 거니까 많은 거. 물론 이 문제는 여기서는 1월인데 여기서는 1월인데 시험 볼 때는 2월이래요. 왜냐면 백데이터가 지금 정확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진짜 백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딜 보느냐 이걸로 결국은 총계정원장 보면은 제일 빠르다. 그래서 가장 키워드가 뭐라고요? 가장 많은. 그러면 총계정원장. 물론 현금 거래라서 현금 출납장을 봐도 됩니다만, 근데 지출이니까 대변을 봐야 돼요. 대변을 봅니다. 됐고, 그 다음에 1월부터 6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가 얼마냐? 여기서 키워드는 현금으로 지급한. 이게 현금이 어쩌고저쩌고 현금 거래가 구분되어 있는 건 월계표밖에 없어요. 월계표. 그래서 여기서 총계정원장 닫고, 자 여기서 월계표를 열어야 됩니다. 실기 강의 마지막 시간을 참조하세요. 월계표를 클릭하고 1월부터 6월 0106 그리고 급여였죠. 아까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 비용으로 가요. 급여 그 중에 현금란에 있는 거 현금으로 지급된 거 저는 900 얼마인데 답은 1200이래요. 어딜 보느냐 요거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상 매출금을 받으러음으로 회수한 금액은 얼마냐? 어이? 이거 뭐야? 이건 6월달 것만 필요하죠? 6월달 것만 필요한데 그것만 보면 월계표거든요. 그것만 보면 월계표인데 월계표 보고 이걸 알 수 있을까? 어음으로 받은 거 한번 보죠. 지금 월계표 열려 있잖아요. 열려 있으니까 6월부터 6월로 한번 열어보자. 0606으로 열어서 외상매출금을 받으러음으로 회수한 거니까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음 두 군데를 다 볼게요. 먼저 외상매출금부터 봅시다. 외상매출금 더블클릭 딱 하면 여기 내역이 뜰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받으러움 회수한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봐도 돼요. 또는 받으러움 받으러움이 없네. 여기는 없네. 여기서는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건 진짜 백데이터가 아니니까 받으러움이 있었다. 그럼 받으러움을 더블클릭하면 내역이 뜹니다. 그렇게 확인해도 돼요. 그럼 보이는 이 화면이 결국 계정별원장이에요. 계정별원장입니다. 여기는 이 진짜 백데이터가 아니라 안 되는데 계정별원장을 열어도요. 계정별원장을 열었을 때 외상매출금 열어볼까요? 06, 01, 06, 30 딱 열었을 때 외상매출금 108 열었을 때 여기 내역이 뜨잖아요. 근데 여기 내역이 뜨는 게 조금 아까 그 화면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진짜 백데이터가 아니라 제가 맞출 수가 없는데 어쨌든 계정별원장을 가도 되고 1월계표 들어가서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래서 받으러움 조회라고 받으러움? 여긴 받으러움 계정을 조회했네. 외상매출금을 조회해도 되고 어차피 이거 분계로 표시하면 대변의 외상매출금이고 차변의 받으러움이잖아요. 받으러움에는 외상매출금 회수라고 써 있을 테고 외상매출금에는 어음으로 회수했다고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을 보나 받으러움을 보나 똑같다. 근데 저는 백데이터에 받으러움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마지막 장이네 없어요. 자 이래가지고 어제 시험 본 거를 지금 했는데 진짜 백데이터는 아니지만 어떻게 푸는지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지 여러분하고 좀 다른 게 있었어도 제가 예를 들어서 코드 입력 계정 과목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배웠던 대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저한테 안 배우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조금 불편해도 자주 쓰는 코드 10개 이거 외우시면 나중에 어디 가서도 욕 덜 먹어요. 남들 욕 100번 먹을 때 욕 2번만 먹으면 돼. 진짜로. 그래서 좀 불편해도 외울 건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그럼 말 나온 김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좋겠고. 자, 이래서 112회 어제 시험 봤던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디서 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